박지훈은 뉴스킹, 박지원은 정치킹, 정치구단 박지원 전 비서실장 만나봅니다. 네, 안녕하셨습니까? 좀 참담한 한 주였죠. 뭐 안녕한 국민이 어디 있겠어요. 네, 그래서 질문하기도 안녕한 국민은 천공스승 한 사람은 있을 거예요. 아, 천공스승 얘기를 또 먼저 또 바로 또 하시네요. 그건 좀 정신 나갈 분 아니에요? 아, 예. 그 일단은 스승이라는 얘기를 떼야 돼. 일단 천공이 이제 했던 얘기가 이렇게 뭐 좀 예컨대 그걸 좀 희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해하기 어렵다 이 말씀인가요? 아니 글쎄요. 예. 그 참사의 희생자들을 놓고 네. 어떻게 나이 드신 어른이 네. 그런 표현을 하는지 또 그분이 뭐 잘 알려진 대로 그렇게 관계가 있다고 하면 대통령 부부하고요. 예. 글쎄요. 나는 그분이라고 표현합니다. 예. 그분과 관계가 있다고 네. 하면 더욱 조심해야죠. 조심을 해야 되는데 말하는데 조금 조심하지 않는 부분들이 보인다. 그건 진짜 실망스러워요. 아, 알겠습니다. 그 얘기도 차차 좀 다시 하기도 하고요. 이 참사가 일어난 지 이제 일주일 좀 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글쎄요. 뭐가 확인될 때마다 납득이 안 되는 부분들이 더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근본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국가위기관리센터가 대통령실에 있거든요. 네. 그리고 거기에 군사, 비군사 이런 재난까지도 다 표시가 돼요. 군사, 비군사 다 있습니까? 예, 다 있죠. 예. 그러니까 국가위기관리센터인데 뭐 현역 군인 장성 굉장히 높은 사람이 그 센터장을 했어요. 네. 근데 지금은 몰라요. 네. 용산으로 옮길 때 청와대에서 이 국가위기관리센터를 어떻게 옮겨가느냐 이게 굉장히 핵심이었어요. 자 그런데 국방부 합참이었으니까 군사적 시설은 거기에 돼 있었을 거예요. 아, 그렇겠죠 아마도. 그러나 예. 국가재난, 군사 통합 관리를 하는 이 국가위기관리센터가 어떻게 될 것인가 다 옮겨갔다고 그랬어요. 네. 그러면은 어디에서 산불만 나도 거기에 표시가 됩니다. 아하. 그리고 지금 미사일 쐈잖아요. 네. 심지어 미사일이 어떻게 날아가고 있는 것까지도 다 잡을 수 있어요. 다 잡을 수 있는데. 예. 예.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 정부가 하는 일이 용산 경찰서장이나 그 뭐 112 네. 관제센터 이런 경찰청, 데 서울청에, 예. 책임자만 꼬리를 자르려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그래서 저는 그 순간은 총체적 무정부 상태였다. 국가 체계가 움직이지 않았어요. 자, 예. 대통령께 보고도 소방청장이 그렇죠. 예. 국정상황실에 연락을 하니까 거기에서 대통령께 보고를 했다. 네. 그리고 대통령께서 행안부 장관 지휘로 수습을 해라. 이때까지도 이상민 장관은 몰랐어요. 몰랐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도도처처에 나오는데 아무리 애도 기간이고 책임이 밝혀진다고 하지만은 지금 정부나 네. 일부 언론을 보면은 겨우 용산경찰서장과 112 네. 상황실장. 예, 당시, 상황실장 예. 이 정도에서 꼬리를 자르려고 해요. 우리 실장님은 그 국가재난관리센터에 혹시 들어가 보신 적도 있는 겁니까? 저를 가봤죠. 그러면 그 청와대에 예전에 있었던 그 센터가 지금 용산에 대통령실에 다 못 갔을 것이다. 그게 저는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겠어요. 모르지만 네. 그게 원인이 혹시 그렇지만 지금 아니냐. 현재 6개월이 됐는데 네. 당연히 가서 있겠죠. 이러한 국가 체계 시스템이 네. 총체적으로 붕괴됐어요. 자, 112 신고를 해도 경찰도 움직이지 않고 네. 또 그 보고 체계도
어떻게 중구난방이냐 이거. 나 깜짝 놀란 게 용산구청장은 네. 그 보고를 받고 권영세 용산 그 출신 국회의원 단톡방에다만 그걸 올리는 그렇죠. 이게 뭐예요? 네. 본인이 이제 공직자고 이제 구청장이었으면 지자체장이었으면 본인이 처리를 하든지 그래서 저는 해야 되는데. 이건 무정부 상태였다. 그러면 제가 이 질문을 좀 드리면 좀 곤란할 수도 있겠는데 만약에 청와대 예전 시스템이었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겁니까? 글쎄요.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네. 어떤 정부에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국가는 이러한 재난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미리 다 할로윈 데이만 하더라도 대책 회의를 하고. 그렇죠. 그런데 이건 완전히 아무것도 안 했다 이거죠. 네. 주최 측이 없으니까 안 한다. 음흠. 이건 국민을 바보로 만들고 왜 그렇게 빈정거리는 소리를 하냐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무정부 상태이고 이건 당연히 아무리 대통령께서 상가 조문을 지금 어제까지 나흘째 계속 하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한 슬픔과 애도를 하기 위해서 가시는 건 좋지만은 왜 하필이면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 좀 국민의 원성이 심지어 국민의힘 당에서도 네. 파면하라는 소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이러한 것을 국가를 살리기 위해서는 총리를 비롯한 내각 총사태, 네. 대통령실장을 비롯한 대통령실 총사퇴를 하고 해야 된다. 예. 이상민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 소방청장, 용산서장, 용산구청장은 사법 처리를 해야 사법 처리해야 된다. 국민이 용납할 것이다. 강하게 지금 말씀하셨는데 저 그 부분이거든요. 조문을 뭐 연속 사흘 연속 하고 있고 나흘 연속 하고 있는데 이상민 장관을 어제 같이 동행하는 그 모습은 어떤 의미로 우리가 아니 받아들여야 그러니까 됩니까? 대통령께서 네. 조문을 하면은 관계 장관이니까 수행할 수 있어요. Why him? 왜 그분입니까? 하필 왜 그 사람이 왔냐? 그분이 예. 지금 현재 뭐라고 했어요? 자기가 멀쩡한 경찰,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해가지고 경찰 총수 자기가 관리한다고 했잖아요. 예. 대통령이 행안부 장관한테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하는 그 순간도 모르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낯짝이 있냐고요. 이건 아니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국민의 마음을 좀 알아야 돼요. 신문 방송 보면은 나오지 않습니까? 방송 신문. 네. 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다니시는가? 말씀드리지만은 국민의힘 네. 중진 의원들도 파면하라, 해임하라 네. 이러한 얘기가 솟구치고 있는데 국민 소리를 뭐 안 듣더라도 국민의힘 중진들의 얘기도 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네. 그래서 나는 진짜 이게 너무나 억울하고 참담하고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이게 나란가? 이게 국가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파면이나 뭐 이런 얘기도 했지만 대통령 사과 부분 일각에서는 빨리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된다. 제1이 예. 대통령의 진심 어린 대국민 사과가 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 대통령 사과를 요구하니까 한덕수 총리 보세요. 행안부 장관이 행안위에서 사과했다? 그리고 조문 가서 사과했다?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이 정부를 믿고 대통령을 믿고 안심하는 게 아니라 네. 그분들이 말할 때마다 화가 나는 거예요. 나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차라리 김건희 여사가 네. 상가에 가서 예. 그 어린 8살 먹은 학생에게 누나를 못 지켜줘서 미안하다. 네. 진짜 미안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더 좋더라고요. 이런 모습을 보여야지
이렇게 자꾸 빠져나가려고 빠져나가면 안 된다. 예.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 어제 여론조사를 보니까 이렇게 참사가 일어났고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 지지율에서는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대통령실이 이런 여론 보고 지금까지 대응 잘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뭐 제가 듣기로도 네. 대통령실에서 지지도를 올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네. 그렇지만은 저는 일찍 방송에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반드시 대통령의 지지도는 35% 내외까지 올라간다. 네. 왜냐하면은 진영 논리로 가니까 해도 너무 못한다고 보수층도 빠졌지만은 네. 이거 보니까 안 되겠거든.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예. 태극기 부들 보수 집결 말씀하시는 거죠? 집결을 예, 해주는 예, 거죠. 예. 그렇지만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통령의 지지도가 최소한 45% 이상은 넘어야 예. 국정의 동력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건 태극급이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니까요. 네. 그리고 당신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그 프로테이지보다도 훨씬 안 되잖아요. 그렇죠. 더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대통령 잘못한다가 네. 잘한다보다 배가 많잖아요. 이게 안심할 건 아니에요. 그거에 연연해서도 안 되고 네. 또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에 대통령 나오실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지도에 연다. 이건 절대 아닙니다.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과도 해야 되고 내각 총사퇴 등등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한덕 총리는 당연히 포함이 되는 겁니까? 당연히 포함돼야죠. 그런데요. 어떤 그 보수 아주 예. 대거두가 어제 저하고 오찬하면서 야 그러면은 보수의 인사하고 예, 말씀하셨습니까? 뭐 저는 많이 예. 만나요. 예. 그분들 예, 뭐 만날 수 있는 존중되고 이제 얘기를 들어봐야죠. 네. 그랬더니 이걸 이렇게 해결하지 않으면은 국민이 납득하지 않습니다. 국민이 감동하게 해야 되고 국회를 감동시켜야 된다. 네. 만약에 이게 안 되면은 민주당, 정의당, 야당에서는 국정조사를 하겠다 말씀했고요. 특검 예, 이걸 특검까지. 요구하게 된다. 어제 딱 나왔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바로 그리고 하나 변화된 게 민주당에서 그러한 요구를 하니까 네.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가 자기들도 민주당하고 같은 생각이다. 그래서 이게 야권이 지금까지는 조금 삐그덕거렸어요. 약간은 그랬습니다. 네. 예. 그런데 다시 뭉치게 하는 계기를 만들어준다. 네. 그러면은 국회 의석이요. 180석이 3분의 2가 훌쩍 넘어버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이게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네. 그런 바보 같은 정치가 계속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항상 국민이 기대하는 수준이 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는 책임져야 된다 예. 하는 것보다 더 빨리 한 발 앞서서 아하. 그 앞에 해야 국민이 감동하는 거예요. 야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6개월이 되더니 뭐 대통령 처음 해봐서 잘 모른다 하더니 이제 좀 아시는 것 같다. 그렇게 국민들 받아들인다는 거죠. 받아들이죠. 그리고 대통령이 저렇게 결정하는 걸 보니까는 무섭다. 가장이 집 어른도 어른이, 예. 좀 무서움도 있어야 되고 자상함도 있어야 돼요. 네네. 그렇게 해서 저렇게 과감하게 하는구나. 또 내각이 총사퇴된다고 해서 대통령실이 총사퇴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100% 나가는 건 아니에요. 아하, 예. 그렇게 정치적 선언을 하고 예를 들면은 잘하는 분들 괜찮으신 분들은 그대로 스테이 선언이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이런 것이 예. 중요하지 어떤 경우에도요. 어물쩍 없는 것처럼 꼬리 자르고 용산서장 112 상황실장 네. 그거 처벌해 가지고 됩니까? 또 보십시오. 또 재밌는 것은 네. 이 판국에 경찰이
수사를 하면은 자기들 사건을 믿을 수 없으니까 대통령실에서는 뭘 생각한다라고 하더니 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진짜 머리 좋으신 분이야. 이 검수완박이 안 된다. 아하. 자, 그러면 지금 법 개정에서 이태원 참사 수사할 겁니까? 그러니까 딱 적기에 민주당이 국정조사, 본래 국정조사를 하면 그다음에 특검으로 이어지거든요. 네. 이렇게 하겠다. 국정조사의 가능성은 높은 겁니까 지금? 높죠. 국민의힘이 이게 반대를 국민의힘이 거듭 말씀드리잖아요. 네. 야당이 사실 민주당하고 정의당도 좀 사이가 안 좋았잖아요. 그러다가 지금 다 하면은 야당 의원들이 180석이 넘으면요. 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도 또 시행되는 거예요. 시행되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회초리 맞을 것을 지금 미사일 맞으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회초리 맞을 것은 미사일 맞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이거 말고도 문제가 꽤 많습니다. 북한 도발도 있고 물가는 지금 엄청 상승이 되고 환율도 있고요. 레고랜드 사태도 지금 잠잠한 모습이긴 한데 이게 다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예.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이 이자를 예. 빅스텝 0.75% 많이 올렸습니다. 인상했지 않습니까? 예. 지금 4%대가 열린 시대가 열린 거예요. 미국에. 네. 그래서 내년에는 5%까지 간다. 그럼 우리 한국은행에서는 금리를 어떻게 할 거예요? 같이 올라야 돼요. 달러 강세로 우리 원화는 약하고 네. 환율 올라가야 돼. 아니 그리고 지금 뭐 7, 8개월째 무역 적자가 되고 네. 그 사이 보유했던 외환 보유고도 4천억 달러로 떨어지고 아니 환율 지킬랴 주가 지킬랴 레고랜드 김진태 파동으로 있는 채권 지킬랴 이게 국민이 어렵게 노력을 해서 만들어 놓는 국고가 네. 지금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앞으로 잘 될 리가 있느냐? 없어요. 그리고 북한 보십시오. 지금 오늘 아침 외신들이 보도한 바에 의하면은 네. 뭐 영국의 BBC나 AP통신 뭐 로이터 전부가 다 북한이 저렇게 계속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은 전형적인 미국의 관심 끌기다. 저는 처음부터 제가 그랬잖아요. 예. 김정은이 바이든한테 러브레터를 보낸 거다. 그랬는데 북한은 외신 보도예요. 네. 대화로 나올 때까지 쏘아댄다. 계속 쏠 것이다. 예. 한편 그러면서 무기 실험을 계속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이 핵 보유국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북한이 네. 자기들이 개발해 놓은 무기를 완전히 쏘아버리는 거예요. 다 그래서 쏘아버린다고요? 예. 대개 전쟁도 그러잖아요. 예. 미국이나 러시아도 보면은 자기들 재고 무기 다 써버리고 네네네. 신무기로 하는데 저는 북한이 재고 무기를 다 소진시키고 우리한테 한미일 상대로 지금 압력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도 새로운 무기를 개발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요. 예. 자 보십시오. 우리 군 사기가 떨어져서는 안 되지만은 이번에도 뭐 요격한다고 두 발이 또 실수해 버리잖아요. 천공이 좀 잘못 불발이 됐습니다. 예.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떤 미사일은 앞으로 쏘는데 뒤로 떨어져 버리고. 현무2요. 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북한은 뻥뻥 쏘아야 되는데 네. 물론 이번에 ICBM도 일본 열도를 통과했다. 일본도 이상해져 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국방장관이 미국 가서 NGA 지리정보국입니다. 네. 저도 거기 가봤어요. 가보셨습니까? 예. 거기 가니까는 다 북한이 어디에서 어떤 미사일을 쏘는 것을 미국은 다 알고 있다. 아하.
다 알아요. 그러니까 위성 이런 거 우리나 보고 있으니까 예. 우리 한국이나 일본은 우주에서부터 그 레이더가 안 돼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러는데 저게 얼마나 불안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내일까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해야 네. 11월 8일 선거. 예. 바이든 중간 선거에 타격을 준다. 그런데 저는 지금 현재 미국 중간 선거가 민주당이 상원은 이길 거고 예. 하원은 질 거다라고 했는데 바이든이 여러 가지 내치의 결과로 상원도 지고 네. 하원도 진다. 음흠. 그런다고 하면은 저는 빨리 윤석열 대통령은 시진핑을 설득해서 네. 어차피 선거에 김정은 당신이 바라는 대로 되니까 핵실험하지 마라. 하지 마라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그럼 좀 외교적 그게 했으면 필요하다. 좋겠다 아하. 하는 생각을 가져요.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럴 때가 아닙니다. 이럴 때가 아니다. 안보도 문제가 좀 거의 심각하다는 대통령이 거예요. 진짜 이럴 때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북한 문제, 네. 경제 문제, 네. 외교 문제, 이태원 참사 문제 네. 적당히 넘어가려고 생각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확 질러서 국민이 감동하면은 저는 민주당도 정의당도 국정조사가 필요 없다 네네. 할 정도로 진상규명을 하고 대통령의 진심 잃은 어린 대국민 사과, 내각 대통령실 총사퇴, 네네. 그리고 이상민 장관 등 책임자는 사법 처리해라.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박지원 전 비서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